자, 이제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6에 나와 있는 이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의 선적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포텐셜 함수라고도 하는데, 이 벡터장 F가 스칼라 함수 F의 기울기를 통해서 얻어질 때에, 즉, 이 벡터장이라고 하는 이 라지 F라는 이 벡터장이 스칼라 함수의, 그쵸, 이 그레디언트, 즉, 델 F라 불리우는 요 스칼라 함수 F의 기울기와 요 벡터장이 같다를 만족할 때에 요 스칼라 함수를 요 벡터장 입장에서 포텐셜 또는 포텐셜 함수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벡터장을 우리는 뭐자?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정의에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서 어떤 벡터장이 포텐셜 함수를 가질 조건, 즉, 이 벡터장이 보존적일 조건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장 F가 보존적일 때에, 자, 벡터장 함수가 보존적이라는 말은 이 벡터장 F가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그런 말하고 같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존적일 조건이, 한 벡터장이 보존적일 조건은, 자, 델 연산자와 벡터장의 외적 벡터가 0벡터라는 사실을 앞에 본 적이 있죠. 요 델 연산자와 F의 외적 벡터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회전 F 내지는 컬 F라고 부르죠. 그죠? 이 회전 F가 0이다 이 말이나 벡터 F가 또 보존적이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벡터장이 보존적일 조건 또는 벡터장이 포텐셜 함수를 가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벡터장 F가 이렇게 F1, F2, F3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자, 스칼라 함수 F의 기울기, 즉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를, 자, 우리 앞에 배운 대로 파샬 F, 파샬 X, 파샬 F, 파샬 Y, 파샬 F, 파샬 Z라고 이렇게 각 성분을 우리가 둘 수 있을 때에 스칼라 함수 F가 벡터장 F의 포텐셜이면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벡터장은 델 F와 같다를 만족해야 되겠죠. 요걸 만족해야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놈과 요놈이 같다는 말은 결국 요 F1이 지금 파샬 F, 파샬 X와 같아야 되고, 요 F2가 요놈, 자, F2는 파샬 F, 파샬 Y와 같아야 되고, F3는 요놈과 같아야 되니까 F3는 파샬 F, 파샬 Z와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놈 하나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요 공식이 왜 성립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이 성립하면 결국 요 말과 요 말이 이제 같은 말이다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긴 하고, 어쨌든 요게 왜 성립하는가를 요 포텐셜 함수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요식 양변을 우리가 일단 F1 이꼴 파샬 F 파샬 X를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뭘 한다고요? F1을, 라지 F1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한다. 그러면, 자, 좌변을 Y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Y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미분해보면, 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파샬 제곱 F, 자, 원래는 파샬 X가 있었죠. 파샬 X에다가 이제 파샬 Y가 추가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고,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식 양변을 F2 이퀄 파샬 F 파샬 Y를 양변을 이제 X에 관해서 또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F2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자, 그러면 요 우변 역시도 X에 관해서 편미분한다는 말은 여기에다 우변에다가 파샬 X를 우리가 붙여주면 되죠. 자, 그 말은 분자는 파샬 제곱 F가 되고 분모는 파샬 Y, 파샬 X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지금 보니까
요 우변이 서로 같죠, 그죠? 우변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좌변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파샬 F1, 파샬 Y는 자, 파샬 F2, 파샬 X하고 같다는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말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파샬 F, 파샬 Y, 파샬 F1, 파샬 Y, 파샬 F2, 파샬 X가 같다는 요 세 번째, 요 놈을 우리가, 요 놈이 성립한다는, 요 정리로부터 요것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는 이제 요것을 양변을 Z에 관해서 미분하고, 요것은 양변을 Y에 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2를, 자, F2 양변을, 자, Z에 관해서, 자, 요 F2를 Z에 관해서 미분하고, 요 놈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자, 파샬 제곱 F, 파샬 Y, 원래 파샬 Y가 있었죠. 파샬 Y에다가 파샬 Z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자, 이번에는 요 식을 양변을 Y에 관해서 미분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파샬 F3, 파샬 Y, 이렇게 되어지고. 자, 여기에서도 요 놈도 양변을 Y에 관해서 미분하면 파샬 제곱 F, 자, 파샬 Z, 파샬 Y,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요 우변이 서로 같죠. 그죠? 우변이 서로 같으니까 당연히 뭐도 같아야 된다? 그렇죠. 좌변도 서로 같아야죠. 그럼 여기서 파샬 F2, 파샬 Z 하고 파샬 F3, 파샬 Y가 서로 또 같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죠. 요 놈이 요 놈이고, 요 놈이 지금 요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부분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것을 요식 양변을 X에 관해서 편미분. 자, 즉, 파샬 F3를 자, F3를 X에 관해 편미분하면 파샬 F3, 파샬 X가 되어지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에 관해서 역시 우변도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파샬 제곱 F, 파샬 Z, 파샬 X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는 요 첫 번째 식을 양변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한다. 파샬 F1, 파샬 Z. 자, 요것도 양변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한다는 말은 파샬 제곱 F. 자, 다시 한번. 파샬 제곱 F. 자, 원래 파샬 X 있었고, 여기다가 파샬 Z를 추가해주면 되죠. 이렇게 했더니, 요 놈 역시도, 요놈이 서로, 우변이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좌변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샬 F3, 파샬 X라고 하는 것은 파샬 F1, 파샬 Z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것은 지금 요 놈에 해당되고, 요 놈에 해당되니까 우리는 결국 요 식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장 F가 스칼라 함수 F의 기울기 벡터와 서로 같다를 만족할 때에 요 F는 벡터장 F에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벡터장을 우리는 보구존적 벡터장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벡터장 F가 보존적일 조건, 또 다른 말로 벡터장 F가 포텐셜 함수를 가질 조건은 결국 요거죠, 요건데 요거를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우리 해석을 했단 말이죠. 요것이 성립한다로부터 우리는 요놈과 요놈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요것은 결과적으로 뭐와 같냐면 델 F와 벡터장 F의 외적 벡터가 0인 거하고 요 말하고 또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0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벡터가 보존적일 때는 컬 F가 0이다. 즉 델과 F의 외적 벡터가 0벡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 왜 그런지를 이게 이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 놈이 성립하면 곧 요 놈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요 말과 요 말이 같다는 말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델 연산자는 이렇게 성분을 적을 수 있고
벡터장 F는 승분이 F1, F2, F3죠. 그럼 우리가 요 외적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곱한 값에서 먼저 요렇게 곱한 것을 뺀 것이 첫 번째 승분이죠. 그럼 요렇게 곱하면 요 놈이고 요렇게 곱하면 요 놈인데 그 두 개를 뺀 것이 0벡터가 되려면 그 첫 번째 승분이 0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놈 마이너스 요 놈을 0이라고 두면 요 두 개는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외적 벡터의 두 번째 승분은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을 뺀다겠죠. 그럼 요렇게 곱한 것이 요거고 요렇게 곱한 것이 요거죠. 그 두 개를 뺀 것이 이 외적 벡터의 두 번째 승분인데 역시 0벡터니까 요놈 마이너스 요놈이 0 된다는 것은 요 두 놈이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적 벡터의 세 번째 승분은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 빼는데 요렇게 곱한 것이 요 값이고 그리고 요렇게 곱한 값이 요 값이죠. 그런데 요 두 개를 뺀 것이 0벡터가 되려면 역시 이 세 번째 벡터 승분에 해당되는 값도 0 돼야 되니까 결국 요놈 마이너스 요놈이 0이라는 것은 요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승립하면 요게 승립하고 요게 승립하니까 요 말이나 같은 말이니까 요게 승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벡터장 F가 보존적일 조건, 벡터장 F가 포텐셜 함수를 가질 조건은 결국 요 놈이 승립한다라고 기억해도 되고 벡터장 F의 해전, 즉 델과 벡터장 F의 외적 벡터가 0벡터일 조건하고 다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23번 문제. 자, 성균관대학교 기출 문제인데 살짝 내가 응용해 선생님이 적어봤답니다. 자, 벡터장 F가 이렇게 2xy, x제곱 플러스 2yz, 2yz, 그리고 y제곱 이렇게 성분으로 하는 이 벡터 함수로 주어졌을 때에 요 함수 벡터장 F는 보존적 벡터장인가?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럼 보존적 벡터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델 연산자와 F의 외적 벡터가 0인지를 확인해도 되고 그리고 또 요걸 우리가 적어서 확인해도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게 암기가 되는 사람은 요거 암기해서 해도 좋고 요 암기하는 게 보존적 벡터장일지 판단할 때 이게 여러분 잘 안 외워지죠, 이렇게. 그럴 때는 차라리 이게 낫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델과 F의 외적 벡터를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자, 그럼 I, J, K 이렇게 했을 때에 자, 파샬 X 자, F1에 해당되는 게 뭐죠? 요거죠. 요 EXY 자, 그리고 파샬 Y F2에 해당되는 것이 X제곱 2YZ죠. 그리고 파샬 Z F3에 해당되는 게 뭐죠? 여기서 Y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자, 요렇게 먼저 곱하면 어떻게 되죠? 요것을 자, 요렇게 곱했다는 것은 Y 제곱을 Y에 관해서 미분하는 뜻이죠. 2Y가 되어지고. 그래서 요렇게 곱했다는 말은 자, 요것을 지금 Z에 관해서 편미분하는 얘기죠. 그럼 뭐가 남죠? 2Y가 남죠. 2Y. 자,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승분이 일단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승분은 자, 요렇게 곱하죠. 요 놈하고 이제 요 놈하고 곱한 값에서 요 놈하고 요 놈 곱한 걸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곱했는데 Z에 관해서 미분한다? 0이죠. 자, 요렇게 곱했다는 것은 요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하는 말이죠? 0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성분이 0 된다는 것을 외적 벡터의 두 번 0 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외적 벡터 세 번째 성분은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빼는 거죠. 요렇게 곱했다는 것은 이것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하라 2X죠. 자, 에서 빼기 요렇게 곱했다는 것은 요것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는 말이죠. 그럼 뭐죠? 2X죠. 그러니까 세 번째 벡터 성분도 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0벡터가 되어지므로 무슨 말이겠죠? 이 라지 F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그렇죠. 보존적 벡터장이다. 자, 여기 우리 중요한 말은 F가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하는 장이라는 것은 요 벡터장 F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F에 대응하는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요게 나중에 우리가
경로에 무관한 선적문을 우리가 다룰 때에 다음 시간에 다룰 아주 중요한 원리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